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월요일 아침 부산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부울경 단체장들이 국회에서 김해신 공항은 제2의 4대강 사업이라는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치 쟁점화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최근 수출이 급속도로 줄면서 부산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관적 화물 유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부산의 5개 공공도서관이 정부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부산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최고 15도로 온화하겠고 건조주의보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네, 부울경 검증단의 김해 신공항 최종 검증 보고서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부울경 단체장들이 어제 국회에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고 동남권 관문공항 필요성에 대한 지지 여론 확산에 나섰습니다. 정치 쟁점화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조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울경 단체장들이 2달 만에 다시 한자리에 모여 김해 신공항 반대 목소리를 거듭 높였습니다. 최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김해 신공항 재검토 반대 발언으로 신공항 문제가 총선 1년 앞 다시 정치 쟁점화하는 데 대한 우려에 국민들을 상대로 직접 호소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800만 부울경 지역 주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남권 관문공항을 이용할 우리 국민과 세계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공항이 새 단체장들은 김해 신공항이 안전과 소음, 환경, 경제성, 확장성에서 모두 문제가 있는 잘못 결정된 정책이라며 제2의 4대강 사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황교안 당대표의 최근 발언을 직접 언급하며 총선을 겨냥한 정치 공세란 지적에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느닷없이 김해공항 확장안을 신공항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결정을 내린 것이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동남권의 미래를 수렁에 빠뜨린 잘못된 정치적 결정이었다고. 이달 말로 예정된 부울경 검증단의 최종 검증 보고서의 결론도 이번 성명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걸로 전해지는 가운데 부산시는 여론 지지를 바탕으로 조속한 총리실 검증을 통해 김해 신공항 사업 철회를 이끌어낸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최근 국내 수출이 가파르게 줄어들면서 부산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항만 당국이 컨테이너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 환적 화물 유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박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수출 경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이 부진을 겪으며 수출 동향이 석 달 연속 고꾸라졌습니다. 부산항에도 덩달아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해 1, 2월 수출입 물동량이 6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겁니다. 미중 무역 전쟁 등의 여파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인데 지역 항만업계에 큰 어려움도 예상됩니다. 국제 교역 상황이 별로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상황 때문에 항만의 물동량이 감소될 것이고 또 여기에 따라서 투자 심리 그리고 기업들의 혁신적인 심리들이 굉장히 저해되고 있어서 물동량 확보가 당장 중요해진 만큼 항만 당국은 환적 화물 유치에 안간 힘입니다. 입출항 비용과 하역료를 제사각기 방식으로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만큼 환적 편의성과 정시성 등 서비스 수준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더 낮춘다는 것은 우리 항만의 어떤 질적인 면에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러한 핸디캡을 우수한 부산항의 서비스라든지 경기 위축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는 상황이어서 항만 당국의 빈틈없는 대응이 시급해졌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네, 다음은 오늘 신문 읽기 코너입니다. 먼저 국제신문부터 보겠습니다. 강서 연구개발특구 조성 사업이 7년 만에 본궤도에 올랐다는 소식이 일면에 실렸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부산 연구개발특구 조성 사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인데요. 이 사업은 강서구 대저동 지역
550만 제곱미터 대지에 3조 9천억을 투입하는 첨단 복합지구 조성 사업으로 그동안 김해공항 확장 계획이 정해지지 않아서 사업이 계속 미뤄져 왔습니다. 부산시는 다음 달 예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부산 공동어 시장 고등어 위판이 불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고등어를 주로 잡는 대형 선망업계가 올해부터 자율 휴어제 기간을 3개월로 늘리자 중도매인들이 휴일 경매를 거부한 건데요. 이 때문에 지난 16일 처음으로 300톤가량의 고등어 위판이 부산 공동어 시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자율 휴어제 연장을 놓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공동어 시장의 중재 능력이 사실상 상실됐다고 신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변호사 합격률 뚝뚝, 지역 로스쿨 생존 위기라는 제목의 기사가 일면에 실렸습니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지역 대학들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대학교의 경우 2012년 첫 시험에서 85%의 합격률을 보이다가 지난해에는 41%로 크게 떨어졌고 동아대 역시 같은 기간 73%에서 30%로 저조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신문은 부실한 제도와 함께 지역의 열악한 인재풀과 정보 부족 등이 더해져 지역 로스쿨의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난주 부산에서 실종된 지 5년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이른바 고무통 시신 유기 사건과 관련해서 실종 성인 수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숨진 한 20대 여성이 5년 전 지인과 함께 부산에 왔다가 다툼 끝에 살해당했는데 당시 이 여성은 가출 신고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실종이 아닌 가출자로 분류된 성인들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현행법상 위치 추적이나 건강보험 기록 열람이 금지돼 있다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신문 읽기였습니다. 맑은 하늘에 깨끗한 공기까지 지난 주말 내내 봄나들이 즐기기 참 좋았는데요. 부산의 오늘 아침 기온은 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어제만큼 온화하겠습니다. 3월에는 기온 변화가 아주 큽니다.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더라도 아침과 저녁으로는 쌀쌀하니까요.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어서 시간대에 맞는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대기질은 보통 단계로 무난하겠지만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지며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공기는 점차 메말라 가겠습니다. 경남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단 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올라서 내륙의 경우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양산 16도, 창원은 14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높게 일겠고요. 남해상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주는 기온이 오르락 내리락해서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낮 기온이 크게 올라 4월 하순만큼이나 포근하겠고요. 이 봄비가 그친 뒤로는 기온이 예년 수준만큼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산에서 열릴 각종 행사들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제276회 부산시의회 임시회가 오늘 오전 10시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일간의 일정에 들어갑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부산시와 시교육청이 낸 7,578억 원의 추경 예산안과 형제복지원 관련 조례안 등 49건의 안건을 심사합니다. 또 본회의에서는 공공기관장 후보 인사검증 특위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와 함께 시의원 10명이 이틀간 시정질문도 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골목 상권으로 뜨고 있는 옛 해운대 역사 뒤쪽 일명 해리단길의 상생 협약식이 오늘 오전 10시 반 해운대 구청에서 열립니다. 오늘 협약식에서는 해리단길 발전협의회와 임대인, 임차인 대표 등이 참가합니다. 협약식 이후 둥지 내몰림, 즉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임대료 인상의 자율적 억제, 모범 사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공모로 선정한 작가 20명의 작품 100여 점을 선보이는 을숙도 부산사랑 젊은 작가 프로젝트 2019 개막 행사가 오늘 오후 3시 열립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재즈 공연도 함께 열리는데요. 이번 기획전은 다음 달 3일까지 갤러리 을숙도 123 전시실에서 펼쳐집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에서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와 실력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투수 김원중 선수인데요. 올 시즌 롯데의 3번째 선발 투수로 낙점되면서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류재민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지난 2012년 1차 지명으로 큰 기대를 받으며 롯데 유니폼을 입은 투수 김원중. 곧바로 부상으로 군입대를 한 뒤 지난 2015년부터 롯데에서만 5번째 시즌을 맡고 있습니다. 올해는 외국인 투수 레일리와 톰슨에 이어 3선발이란 중책을 맡은 만큼 각오가 남다릅니다. 그런 선발 투수라는 자리를 받았고 그 부분을 일단 시즌 끝까지 지키고 좋은 성적을 내는 게 저희 일단 목표고요. 작년보다 더 많은 이닝과 더 많은 승수를 기록하는 게 올해 목표입니다. 김원중은 지난 시즌 8승 7패, 평균 자책점 6.94로 부진했던 이유를 평정심을 찾지 못한 데서 꼽았습니다. 급기야 양상문 감독이 특단의 처방을 내렸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분을 정해가지고 명상을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부분을 하고 나서도 계속 이제 감독님 말씀해 주시고 나서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뭔가 마음이 또 좀 차분해지는 그런 경향도 있고. 아이돌 같은 인기로 여성 팬들을 몰고 다니는 김 선수지만 팬들에겐 야구 잘하는 선수로 인정받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 외모적인보다 야구를 잘해서 저 선수는 야구 잘하는 선수다라는 그런 인식이 훨씬 저는 기분 좋은 것 같고 그렇기 위해서는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좀 더 야구를 잘하면 그 소리는 좀 들어가게끔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롯데 선수로 활약하면서 가장 힘이 되는 건 역시나 열정적인 부산 팬들입니다. 상대편을 가든 어디를 가든 저희가 일단은 막 욕을 먹거나 이렇게 할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는 항상 팬들이 먼저 저쪽보다 더 큰 소리로 응원 훨씬 해주시고 이런 것도 있고 항상 맛있는 거, 좋은 거 보면 저희를 먼저 챙겨주시려 하는 팬들이 항상 더 많으시니까. 지난해보다 활기 넘치는 팀 분위기 속에서 김원중은 당당한 롯데의 선발 투수로 우승의 목표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기든 지든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저희가 또 응원해 주신 만큼 꼭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경주 지역의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아파트 미분양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주택 경기가 활성화될 때까지 신규 아파트 건립과 또 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역 택지 개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부터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경주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2월 말 기준 경주의 미분양 아파트는 공사 중인 2개 단지를 포함해 7개 단지에 2,000가구를 넘었습니다. 외동 임대아파트 미분양까지 합치면 4,500여 가구에 이릅니다. 특히 준공 후에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물량이 620여 가구로 포항 570여 가구보다 많고 경북 전체의 20%를 넘습니다. 이 때문에 경주시로부터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5개 단지의 경우 분양이나 착공 등 사업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한 것은 공급이 많아졌고 주택 경기 침체로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수요 대비 이제 공급 물량이 너무 많고요. 또 대출 규제도 일정 부분에서 영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미분양 아파트가 줄지 않자 경주시는 주택 경기가 활성화될 때까지 신규 아파트 건립과 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역 택지 개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과잉 공급되었던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는 차원이 있고 두 번째는 기존 주택의 재산적 가치를 좀 보존하기 위해서 최대한 신규 주택을 좀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규 공동주택 허가를 제한하는 대신 경주시는 고령자 복지주택과 은퇴자 전원주택단지 3곳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 아파트의 가격 하락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통합 조례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어젯밤 9시쯤 경남 양산시 원동면 오봉산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은 오봉산 8부 능선에서 정상까지 옮겨 붙으면서 임야 1000여 제곱미터를 태우고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부산 진구 부전동의 한 도로에서 관광버스가 높이 3.2m 다리를 지나던 중 버스 상단 에어컨 실외기가 다리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버스에는 프로축구 부산 아이파크 응원단 25명이 타고 있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버스 운전자가 지리를 잘 알지 못해 사고를 낸 것을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부산 진구 부전동의 한 도로에서 탁구를 무료로 강의해주겠다고 동호회 회원들에게 접근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전직 탁구 선수 34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일 낮 12시쯤 사상구 주례동의 한 탁구장에서 탁구 동호회 회원들이 경기를 하는 사이 지갑과 휴대전화를 훔치는 수법으로 모두 3차례에 걸쳐서 1000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한화 이글스와의 시범 경기에서 8대6으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롯데는 어제 대전에서 열린 경기에서 선발 등판한 브룩스 레일리가 4이닝 1피안타 1실점하면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롯데는 경기 초반 4대1로 달아나다가 8회 말 한화에게 5득점을 허용하면서 역전당했지만 9회 초 다시 5안타를 몰아치면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프로농구 부산 KT가 올 시즌 마지막 홈 경기에서 완패를 당하며 시즌 3위 등극이 무산됐습니다. KT는 어제 사직체육관에서 열린 서울 SK와의 경기에서 87대 96으로 졌습니다. KT는 20득점, 11리바운드를 기록한 마커스 랜드리와 저스틴 덴트먼이 17득점으로 활약했지만 석점슛 14개를 퍼부은 SK 공격에 결국 패하고 말았습니다. 부산 지역 5개 도서관이 정부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사업 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곳은 시청사 1층과 사상구 주례 열린도서관, 북구 디지털 도서관 등입니다. 이 가운데 시청사 1층에 들어설 꿈 더하기 도서관은 38억 원을 들여 장서 3만 권을 갖춘 도서관과 1100제곱미터 규모의 문화 공간을 조성하게 되며 내년 개관을 목표로 국비 11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부산시는 2025년까지 공공도서관 25곳을 추가로 구축하고 작은 도서관 지원 사업 대상도 올해 16곳으로 확대했습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건축물인 부산타워와 영화의 전당이 오늘부터 이틀간 녹색 조명을 밝히는 글로벌 그리닝 행사에 참여합니다. 글로벌 그리닝은 아일랜드 성 패트릭 데이를 맞아 세계 여러 건축물이 패트릭 성인을 상징하는 녹색 조명을 밝혀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부산에선 2017년 광안대교가 세계 190여 명소와 함께 이 행사에 참여했고 지난해에는 부산 영화의 전당이 참여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6단독은 국가 핵심 기술인 현대중공업 힘센엔진의 부품 설계 도면을 빼돌리고 외국 선박 부품 복제품을 만들어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1년 현대중공업과 테스트 부품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힘센엔진 부품 설계 도면 900여 장을 전달받아 사용한 뒤 개발이 끝나면 폐기하기로 했지만 테스트 제품이 성능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자 도면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해오다 적발됐습니다. A씨는 또 2015년 5월부터 10개월간 일본과 독일의 유명 선박 부품 복제품 1,900개, 시가 3억 1,400여만 원 상당을 제작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맑은 하늘에 깨끗한 공기까지 지난 주말 내내 봄나들이 즐기기 참 좋았는데요. 부산의 오늘 아침 기온은 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어제만큼 온화하겠습니다. 3월에는 기온 변화가 아주 큽니다.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더라도 아침과 저녁으로는 쌀쌀하니까요.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어서 시간대에 맞는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대기질은 보통 단계로 무난하겠지만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지며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공기는 점차 메말라 가겠습니다. 경남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단 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올라서 내륙의 경우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양산 16도, 창원은 14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높게 일겠고요. 남해상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주는 기온이 오르락 내리락해서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낮 기온이 크게 올라 4월 하순만큼이나 포근하겠고요. 이 봄비가 그친 뒤로는 기온이 예년 수준만큼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18일 월요일 아침 부산 MBC 뉴스투데이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활기찬 한 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